그럼 세탁기를 이쪽에 두나? 안녕하세요. 독방연구소입니다. 이 고객분하고 집을 보러 왔다가 이 고객분이 한 가지를 물어보셨는데요. 집을 살 때 어떻게 해야 많이 깎을 수 있냐는 질문이었는데, 이 집을 사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대한 많이 깎는 게 좋고, 집을 파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좋고, 서로의 입장에서 당연한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공인중개사로 많은 집들을 중개하면서 느낀 이 집을 최대한 싸게 사는 노하우 몇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. 사소해 보이지만 분명 효과는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여러 개의 집 시세를 비교할 때 당연히 이 시세보다 높은 집은 패스를 하시고 적당한 시세로 나온 집 몇 개를 후보로 정해놓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 집주인과 금액 조정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게 되는데요. 이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둘 중에 일방적으로 한 사람한테만 치우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중간 정도로 협의를 이끌어내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깎는 게 어려운데요. 그래서 무작정 깎는 것보다는 이 깎는 요령을 아시면 좋아요.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돼요.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가격 조정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. 만약에 집주인 가족이 살고 있다면 공인중개사분한테 먼저 이렇게 물어보세요. 혹시 이 집주인분이 왜 집을 파는지 물어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. 어떤 사정 때문에 급히 이사를 가려고 다른 집을 먼저 계약했다면 서둘러서 이 집을 팔아야 새로 이사 갈 집에 잔금을 치르니까 이 급한 마음에 매수인이 깎아달라고 한 금액을 수긍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. 요즘처럼 금리가 높아서 매수인들이 적은 상황에서 혹시라도 이 사람마저 놓치면 집을 못 팔게 될까봐 많이 깎아주는 경우가 실제로도 많아졌어요. 그럼 처음부터 집을 싸게 내놓으면 금방 거래가 될 텐데 비싸게 내놓는 이유가 뭐냐고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주인들은 당연히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고 싶으니까 처음부터 호가를 높게 부르는 거죠. 그런데 이 집주인한테 집을 파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천천히 집이 팔리는 거 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생각한다면서 느긋한 태도를 보이면 그 집주인은 가격 조정을 많이 해주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그 집에 전세로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집주인이 가격 조정을 많이 해줄 확률이 큰데요. 임차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 집값이 하락해서 같은 전세금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게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집주인이 그 집을 얼른 팔아서라도 임차인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니까 마음이 급해진 집주인들도 정말 많아졌어요. 전세 끼고 매도 문자 한번 보내드린 적 있는데요. 근데 지금이 작년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, 상황이. 빨리 매도를 했으면 빨리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. 이거라도 먼저 근심을 없애야지. 수장님 너무 불안해요. 그러니까 집을 알아볼 때 인터넷 광고에 이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집이 있으면 세입자들이 집을 함부로 썼을 거라는 편견 때문에 그냥 패스하지 마시고 역으로 이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임차인이 살고 있으면 임차인이 나가는 날까지 이 매매계약 잔금 날짜를 길게 잡을 수 있으니까 여유 있게 이사를 할 수도 있죠. 추가로 집을 싸게 사는 방법은 집이 이렇게 현재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공실 상태였을 때 집주인이 가격을 더 많이 깎아줄 확률이 높아요. 집이 공실 상태에서 매매를 한다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임차인이 살다가 이사를 가서 이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집주인이 살던 상태에서 그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살고 있는 집이 안 팔리니까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이렇게 공실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. 그래서 광고를 보고 매물 후보를 정할 때 이렇게 아무도 살지 않는 공실 상태의 집이라면 이 집주인의 마음이 조급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수인의 조정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집주인들이 많아졌어요. 그리고 이 집이 공실이라면
등기부를 확인해 보는 걸 추천드리는데요. 이 등기부를 보니까 이 집주인이 받은 대출, 근저당권이 많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집주인은 살지도 않는 집에 계속 이 대출 이자를 내야 되니까 손해가 클 수밖에 없어요. 한 달에 내는 이자만 뭐 수십, 수백만 원이라면 집주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태니까 실제로 부동산에 처음 내놓은 금액보다 매수자가 나타나면 내심 더 깎아줄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. 만약에 집주인이 처음에 5억에 내놨다면 집이 계속 안 팔리고 매달 이자만 나가니까 조급해져서 이 매매 금액을 한 4억 8천으로 2천을 내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매수인이 나타나서 1,000만 원만 깎아달라고 하면 집주인은 땡큐죠. 그러니까 특히 이 집이 공실인 상황에 등기부에 대출, 근저당권까지 많다면 적극적으로 금액을 조정해달라고 요구를 해야만 저렴한 금액으로 집을 살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너무 집주인의 급한 마음을 이용해서 뭐 가격을 후려치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시장 상황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가지고만 있으면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죠. 즉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되면 이 집을 사려고 하는 매수인들이 많으니까 이 초과 수요가 되면 이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물이 없어서 서로 사겠다고 난리니까 굳이 깎아줄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런데 지금은 이 매물도 쌓여가고 금리도 높아지고 가격 거품이 더 빠질 거라는 심리 때문에 이 매수자가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현재 부동산 상황에 맞춰서 매수인이 집을 살 때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는 포인트를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. 이 전세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이 매매로 나왔을 때나 이 집이 공실인 경우에 등기부를 확인해서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등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가격 조정을 요구하면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필요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전세 사기를 차단하고자 고민 끝에 책을 한 권 집필했습니다. 깡통전세, 역전세,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분들과 앞으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이 이 책 한 권으로 대한민국에서 안전한 전세 세입자, 월세 세입자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.